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송희진입니다. 우리 이제 새 학기를 맞아가지고 우리 여러분 내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고1, 고2 친구들 국어 내신할 때 이런 거는 좀 신경 써줍시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먼저 범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1 친구들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은 1학기, 2학기에 물론 중간기말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 하지만 1학기, 2학기 모두 다 문법과 문학은 공통적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문법은 1학기 때는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랑 문법 요소가 뭐냐면 뭐 시간 표현, 높임 표현, 피동 표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2학기에는 한글 맞춤법, 뭐 띄어쓰기라던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중세국어, 옛날 국어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문학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 1학기 때는 처음이니까 문학에는 이런 게 있어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 시 하나, 소설 하나, 수필 하나 이런 식으로 갈래별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2학기로 가게 되면은 물론 현대 작품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고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돼요. 아주 옛날에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그 고전 작품들의 흐름을 배우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토론이나 논설문을 같이 뭔가 그 교과서 안에 좀 짜잘한 단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원들 거기다가 이제 학교마다 부교재나 추가 외부 프린트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고2로 가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고1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도 어느 정도 1학기에 배울 것과 2학기에 배울 것이 비슷하게 진행을 한다면 고2는 학교마다 애초에 달라질 게 이 교과서가 3개예요. 화법과 언어, 문학, 독서와 작문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2학년 1학기에는 문학을 하고 2학년 2학기에는 화법과 언어를 해야지 2학년 1학기에는 화법과 언어를 하고 2학년 2학기에는 문학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그 순서가 다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다양성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문학을 시험 범위로 삼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근데 문학은 고1 때 거랑 달라지는 게 없어. 다만 달라진다면 이때는 문법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문학만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문학의 작품 수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고1 때 어느 정도 배우고 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문제들이라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을 것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2학년 1학기나 2학년 2학기에 화법과 언어가 범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언어라고 하는 건 문법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공차라고 한 건 공통점은 1학년 때 배운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차이점은 1학년 때는 배우지 않았으나 수능에는 나오기 때문에 이제 2학년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라고 하는 거는 뭐 품사라던가 파생어, 합성어, 형태소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 성분, 뭐 주어, 서술어, 부사어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아마 안긴 아는 문장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거 들어가는 거고요. 담화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할 때 어떤 그 담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법적인 특징들인데 여기 국어사에 내가 이렇게 괄호를 해놓은 경우가 뭐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 국어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출판사마다 화법과 언어도 여러 가지 출판사가 있어요. 뭐 천재, 비상, 미래엔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출판사마다 국어사를 다루는 출판사도 있고 다루지 않는 출판사도 있습니다. 물론 교과서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쌤들이 프린트물로 진행을 하실 수는 있어도 어찌됐든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내가 국어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1학년 때는 우리가 중세국어라고 해가지고 조선시대 위주만 했다면 이 국어사는 고대, 중세, 근대로 변화하는 그 국어의 문법을 다룬다는 거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 보시면 화법과 언어가 제목이잖아. 그래서 언어, 그러니까 문법만 있는 게 아니라 화법, 발표, 토론, 논설문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범위로 진도가 나갈 수도 있겠지만 교과서 내의 진도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서 학교 선생님들이 추가적인 기출이나 추가적인 프린트물을 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독서와 작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서와 작문 말 그대로 비문학 지문과 작문, 그러니까 뭐 보고서라든지 논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독서와 작문 또한 교과서 범위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시겠지만 교과서 내에 있는 지문들보다는 조금 더 기출이나 외부 지문들을 사용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범위가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인강으로 학습을 하고 싶은 친구들 중에서 언어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나 문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학원을 다니거나 인강의 도움을 받는 게 조금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만약에 화법이나 독서, 작문이 메인 시험 범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인강이나 학원만으로 대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교과서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프린트물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독서 작문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읽고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뭐 학원에서 해주는 것처럼 인강에서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외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스스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번 학기에 시험 범위가 뭐인지 확인하고 나는 이번에는 조금 더 인강 많이 들으면서 해야겠다. 이번에는 혼자 조금 더 범위를 열심히 많이 해보려고 노력해야겠다. 이 정도 판단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가서
그럼 이런 내신을 우리가 고1, 고2 무관하게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올까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내가 여기다가 무슨 얘기를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 영상을 나만 찍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찍으실 거기 때문에 너무 매번 하는 얘기만 하면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조금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평소에 오프라인 친구들한테 제발 이렇게 하자라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천천히 한 번이 아니라 빠르게 여러 번이요. 여러분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때도 처음부터 커다란 이 눈사람 덩이를 만들 수는 없어. 조그마한 눈덩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단단하게 뭉친 다음에 굴려가면서 키우는 거잖아요. 이 국어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쏟아지는 범위를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이 완벽하게가 한 번에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 완벽하게 하느라 그 뒤에 애들한테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완벽해야겠다라고 하는 강박에서 조금 벗어나서 빠르게 여러 번 돌리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빠르게 여러 번 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면 좋은 건 백지 훈련이에요. 예를 들면 백지 훈련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법 한 파트를 배웠어.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예쁘게 정리된 교재만 보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그게 차곡차곡 잘 쌓여 있는지, 서랍에 잘 들어가 있는지, 예쁘게 서랍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딱 백지, 그러니까 빈 페이지, 빈 노트나 뭐 A4 용지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연필로 싹 다 써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교재랑 비교를 해봐. 그럼 내가 연필로 쓴 것 중에 교재랑 똑같이 쓰거나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쓴 경우도 있고 교재에 있는데 내가 까먹었거나 잘못 쓴 부분도 있을 거잖아. 그렇게 비워져 있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은 볼펜, 빨강색이나 파랑색으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빠르게 여러 번이라고 했지.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러면 점점 하면 할수록 내가 기억해서 쓰는, 그러니까 연필로 쓰는 분량은 점점 늘어나셔야 되고요. 내가 교재를 보고 쓰는 빨강색이나 파랑색 볼펜으로 쓰는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문법뿐만 아니라 문학을 할 때도 아예 필기 아무것도 없고 그 작품만 있는 어떤 이런 뭐 복사라던가 아니면 한글에 타이핑을 하던가 이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수업에 배웠던 내용을 다 연필로 써보고 이 연필로 쓴 거랑 내가 필기했던 거랑 비교해서 부족한 거는 볼펜으로 채우고 점점 연필로 쓰는 걸 늘려나가는 식으로 빠르게 여러 번 돌리면서 백지 훈련을 곁들여주면은 너무너무 성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다음부터는 이제 영역별로, 우리가 국어의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문학 개념어. 문학 개념어가 뭐냐면 여러분 왜 뭐 서리법, 영탄법, 의인법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런 문학 개념어를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문학 개념어를 공부할 때는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단 기준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너네한테 얘들아 의인법 어떻게 찾아? 의인법 판단 어떻게 해? 라고 하면 대부분의 애들이 사람이 아닌데 사람 같은 거요? 라고 해요. 근데 내가 100개의 작품을 주고 야 여기서 사람이 아닌데 사람같이 하는 의인법 찾아봐 하면은 그 100개에 있는 의인법 다 찾아낼 수 있을까? 장담컨대 나는 여러분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의인법이 사람 아닌데 사람같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 개념인 거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판단 기준이거든요. 판단 기준이 뭐냐면 사람이 아닌데 사람같이 하는 게 의인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아닌 것과 사람 사이에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잖아. 문학에서는 그걸 뭐로 보냐면 사람이 아닌 애는 말을 하거나 말을 들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애가 말을 하거나 듣고 있으면 다 의인법. 또 사람이 아닌 애는 감정이나 내면이나 생각을 가지지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애가 정서를 가져? 사람이 아닌 애가 생각을 해? 싹 다 의인법이다.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개념과 판단 기준이 별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시험 범위에 있는 작품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문학 개념어들은 단순히 개념만 판단하지 않고 제대로 판단 기준을 세워놓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문학 개념어는 뭐 의인법, 서리법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적 태도, 뭐 단정적인 어조 이런 것처럼 내용과 관련된 개념어들도 있으니까 개념만 세우려고 하지 말고 판단 기준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로 문법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오프라인 친구들한테는 맨날 발작 버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영상이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발작 버튼 말이 안 예쁜데? 라고 해서 말을 바꾸려고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만큼 내가 원하는 의도를 잘 표현하는 말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발작 버튼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어. 이 발작 버튼이 뭐냐면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선생님 저는 문법 개념도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요. 문제도 진짜 많이 풀었는데 시험장에만 들어가면은 실전 훈련만 하면은 자꾸 틀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발작 버튼이 잘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얘들아 발작 버튼이 뭐야? 좀만 이렇게 건드려도 막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문학에서 여러분 동사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뭐가 아닌지 의심해야 되게. 바로 형용사가 아닌지 의심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문학에서 보어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아닌지 바로 의심해야 되게.
주어가 아닌지 바로 의심을 해야 돼요. 우리 이제 고1 친구들 아직 모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높임 표현 같은 거를 배우다 보면은 뭐 객체 높임법이다 했을 때 목적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라고 나오면 바로 뭐 아닌지 의심해야 되게.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아닌지 의심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선지에서 어떤 말을 봤을 때 바로 이게 아닌지 의심하라는 거구나 라고 발작 버튼이 바로 눌려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선지 읽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찾고만 있는 거야. 이러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법 공부를 할 때는 이 말이 있으면 이 말인지 의심하라는 거네. 이 말이 있으면 이 말인지 의심하라는 거네. 이런 발작 버튼을 잘 만들어 놓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독서, 화법, 작문을 다 묶어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얘네를 시험 범위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암기가 조금 최우선이 돼줘야 돼요. 물론 문학이나 문법에서도 암기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나 문학이나 문법은 통으로 암기한다기보다 얘를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로 암기를 한다면 독서, 화법, 작문은 왜 여러분 아직도 사실 영어는 통암기가 필요한 학교들이 조금 있죠. 그 지문 자체를 거의 내가 머릿속에서 다 쓸 수 있을 만큼 암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국어에서도 독서, 화법, 작문은 조금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얘네가 시험 범위에 이미 있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어느 정도의 타임 어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찾아서 읽으면 찾아서 풀면 너무 속도가 느려져. 왜냐면 문법은 머리로 외워서 하는 거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 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짧으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독서, 화법, 작문은 좀 길어. 근데 이걸 안 외우고 들어가면 가서 문제 풀 때 찾으면서 시간 낭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뭐 한 글자 토시도 없이 외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문단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런 출제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최대치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에서 조금 고득점을 위한 학습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건 공부하는 방법이라면 여기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학교 수업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인강을 듣다 보면은 학원이나 인강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더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신은 누가 왕이다? 내는 사람이 왕이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귀에 걸면 귀에 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측면이 있어. 근데 이거를 귀에 걸래, 코에 걸래를 결정하는 사람은 출제자란 말이야. 그래서 출제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가장 열심히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특히나 그냥 수업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기면 보통 학원 선생님이나 인강쌤한테 Q&A로 많이 물어보는데 그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해도 돼. 근데 일단 질문이 생기면은 학교 선생님한테 먼저 물어봐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도 사람이신지라 이렇게 자꾸 와서 물어봐 주면 애가 기특해, 예뻐, 그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물어본 거에 답을 해주시다 보면은 근데 이런 거는 문제 안 낼 거야. 이런 거는 이런 게 더 중요해 라고 어떤 시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학원이나 인강에만 의존하지 말고 학교 수업을 성실히 하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질문도 조금 원활하게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답 좀 똑바로 합시다. 그럼 내가 매번 한 얘기인데 100문제를 오답 제대로 안 하고 푸느니 50문제만 풀더라도 오답을 제대로 하는 게 훨씬 가치 있어요. 여기서 오답 습관을 바로 잡자는 거는 이걸로만 내가 영상 찍어도 한 30분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채점할 때 답 체크하지 않습니다. 너네 이렇게 채점하면서 틀리면 이거 2번 이렇게 체크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럼 오답을 할 때 이미 그게 2번이라는 걸 아는 상태로 오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수학은 상관이 없을 수 있어. 왜냐면 수학은 숫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숫자가 나와도 내가 계산을 다시 다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국어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 그 답에 맞춰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제발 채점할 때 답 체크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오답을 할 때는요, 그 문제만 오답을 하면 안 돼. 왜냐면 똑같이 생긴 지문은 나올지언정 문제 그 1번부터 5번까지 똑같이 생긴 거 나와 안 나와? 물론 막 적중을 엄청 잘해줘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거의 비슷할 수는 있겠으나 아예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답이 4번이 아니고 2번이다 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문을 읽고 뭘 놓쳤길래 답을 4번으로 했지? 지문을 읽고 어디를 근거로 2번을 해야 되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문제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지문을 다시 읽고 내가 지문에서 뭘 놓쳤을까? 지문을 읽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하는 지문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답 습관만 바로 잡아도 사실 이건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에 너무너무 좋은 습관이니까 좀 교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능 공부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어. 근데 내신 공부에서는 제발 여러분 문제랑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내신은 출제자가 왕이야. 내가 백날 아니라고 생각해도 출제자가 그렇게 낸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않는다면 그거는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틀렸어. 나는 4번 했는데 답이 2번이래. 그러면 아닌데 4번 맞는데? 아, 2번 아닌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한테 질문을 가지고 올 때도 이거 4번 맞지 않아요, 쌤? 이거고 이거니까 4번이잖아요. 근데 이거고 이거니까 2번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가끔 그런 말을 들어보면 걔 말대로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어떡해. 출제자가 그렇게 안 보겠대잖아. 내가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출제자가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리면 왜 이게 답이 아닌데? 왜 이게 답인데?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신에서는 이게 답이라면 나는 이걸 답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답이라면 어디를 근거로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지가 왜 적절할 수 없을까? 혹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지는 왜 적절하다고 해도 될까?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랑 싸운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그 문제를 받아들인다라는 태도를 조금 가져주시면은 좀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를 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4개는 전략이었다면 요 3가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져가야 될 어떤 태도적인 측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랑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한 친구들이 있잖아. 수업 수강하고 테스트 보기 전에 복습 좀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학습이라고 하잖아. 학습이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만 하고 있는 거야. 습을 해야 여러분께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반드시 복습하시고 리뷰 테스트를 봤으면 좋겠어요. 나랑 이제 인강으로 우리 내신 해봤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나는 항상 모든 파트에 이렇게 인강으로 올려준 내신 파트에 리뷰 테스트를 올려주죠. 그래서 약간 서답형 문제부터 OX 그다음에 객관식까지 올려주니까 이 리뷰 테스트를 풀기 전에 반드시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리뷰 테스트까지 끝났다. 그럼 어느 정도 내가 머릿속에 넣었다라는 거잖아. 그럼 그 상태에서 백지 테스트 아까 말했던 거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사이클이라고 해놓은 건 무슨 뜻이야? 이거 백지 테스트 한 번 했을 때 완벽할 수가 있겠어? 완벽할 수 없겠죠. 그러면 본인이 부족한 부분은 한 번 더 다시 듣거나 혹은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밥 먹을 때 그냥 틀어놓고 귀로라도 한 번 더 듣는다던가. 여러분 이게 귀에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수업을 한 번만 수강하고 복습을 한 번만 하고 테스트를 한 번만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에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내신을 준비해주면 좋을까에 대해서 준비를 한 거고 여러분 내 슬로건이 뭐냐면 디렉티드 바이 송 그러니까 내가 송이진이잖아. 디렉티드 바이 송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여러분들의 국어를 디렉팅 하겠다. 나에 의해서. 근데 내 목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너의 국어를 디렉팅할 수 있는 지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수업을 하면은 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국어가 만들어지겠지만 그게 반복되고 복습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성적이 나오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결말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학기 내신 좀 화이팅 해가지고 잘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